여러분, 혹시 요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나의 신장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을까? 특히 70대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얼굴은 늘 밝았지만 몸속에서는 느리게 신호가 오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피곤함이 조금씩 길어지고 붓기나 잔뇨감이 가끔 생기는데도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하고 넘기셨다고 해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은 결국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다든지 물을 충분히 마신 것 같은데도 소변색이 진하게 느껴진다든지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살짝 불편해지지만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지나치게 되죠. 오늘 저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갔던 신장 건강의 작은 신호들, 그리고 70대에 꼭 챙겨야 할 체크, 루틴에 대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생활 속 이야기처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 이건 내가 바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고 느끼실 만한 실천법들도 함께 나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신호를 놓치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고 함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해줍니다. 예전에는 하루만 쉬면 괜찮아지던 피로가 이제는 이틀, 3일씩 이어지기도 하고 붓기가 생기면 잘 빠지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70대 분들은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조용히 일하는 기관입니다. 아프다고 크게 외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도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몸속에서는 이미 적지 않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세요. 한국의 간단한 조사에서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실을 모른 채 지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정기적으로 신장 수치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죠. 몸이 특별히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혹은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마음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한번 약해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보호막이 됩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체크 루틴은 사실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어려운 검사가 아니라 일상에서 스스로 관리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보면 내 몸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들이 조금씩 쌓여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70대 분들이 평소에 어떤 오해나 습관 때문에 신장 건강을 놓치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보면 앞으로의 체크 루틴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먼저 많은 70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오해와 습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오늘 나누게 될 체크 루틴이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첫 번째 오해는 이런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소변색이 진한 건 물을 조금 적게 마셔서 그런 거지. 큰 문제는 아니야.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매번 소변색이 진하고 냄새가 강하다면 그건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 신장이 과부하를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이 지나치게 진한 경우가 반복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붓기는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발등, 발목, 손등이 자주 붓는 것은 혈액 속의 수분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 역시 신장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여름 내내 날씨 때문이라고 믿고 넘기다가 검사 뒤에야 신장 기능이 예상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증이 없으니까 괜찮다
라는 믿음입니다. 신장은 아플 때조차 큰 통증을 느끼게 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거의 없다는 것이 반드시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죠.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경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은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된다고 들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도한 수분 섭취는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70대 분들이 겪는 상황은 그 반대입니다. 필요보다 적은 물을 마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해와 습관들은 사실 누구나 쉽게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진짜로 중요한 건 무엇일까? 바로 다음에서 신장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 지식과 쉽게 설명한 과학적 원리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장이 어떻게 일하고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하게 돌봐야 하는지 어렵지 않게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신장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 몸속을 순환하는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걸러주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의 정화장치이자 균형 조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절기가 조금이라도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리듬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 속의 노폐물 농도가 진해지고 신장은 그것을 다시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죠. 반대로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꾸준히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게 바그 헤브리 켄테이리아 퍼즐이 이 작은 변화가 오랜 시간 쌓이면서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백뇨도 없고 신장병이라는 말도 못 들었는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신장 기능 저하는 허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픈 것처럼 뚜렷한 증상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나가다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비로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장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개념은 속도와 쌓임입니다. 신장은 한 번에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보다 오랜 시간 축적된 작은 부담들 때문에 약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금 섭취가 조금 많은 날이 이틀, 3일, 다리가 조금 붓는 날이 몇 주, 운동을 잘 못한 날이 한 달, 이런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어느 날 눈에 보이는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장은 회복력이 다른 장기들보다 약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조절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예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체크 루틴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하자면 신장은 집안의 정화 탱크와 비슷합니다. 겉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 조금씩 노폐물이 쌓이면 어느 순간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평소에 조금만 점검하면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70대가 매일 그리고 매주 어떤 루틴으로 신장을 확인하면 좋을까? 바로 다음에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 루틴과 조언들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70대 분들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신장 체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천천히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아침 소변 체크입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셨을 때 소변색을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지나치게 진하거나 탁하지는 않은지, 거품이 평소보다 오래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 작은 확인만으로도 신장이 보낸 메시지를 상당 부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 습관만 들여도 자신의 몸 상태를 훨씬 잘 파악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루틴은 붓기 확인입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그건 신장이나 수분 균형에 변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발등이나 정강이를 가볍게 눌러보아도 좋습니다. 눌린 자국이 바로 돌아오지 않고 몇 초 동안 유지된다면 몸이 수분을 잘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죠. 세 번째 루틴은 물 마시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컵을 여러 번 나누어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신장에 부담 없이 몸을 깨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습관 하나만 바꾸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네 번째 루틴은 소금 줄이기입니다. 음식 맛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지만 국물은 절반만 드시기, 젓갈류를 조금 덜 먹기, 양념을 찍어 먹지 않기 같은 작은 선택들이 신장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조금씩 줄이는 것이 한 번에 크게 줄이는 것보다 훨씬 지속하기 좋습니다. 다섯 번째 루틴은 혈압 체크입니다. 혈압은 신장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은 부담을 받고 신장이 약해지면 혈압은 다시 높아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죠. 집에 혈압기가 있으시다면 일주일에 2, 3번만이라도 체크해 보세요. 수치를 기록해 두면 몸의 흐름을 훨씬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루틴은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이 해야 할 일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천천히, 꾸준히 걷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훨씬 가치 있는 습관입니다. 이 루틴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효과는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결국 신장은 천천히 쌓이는 관리가 가장 잘 통하는 기관이니까요. 이제 떠오르는 질문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럼 이런 루틴을 지켜서 실제로 좋아진 사례가 있을까? 다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72세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늘 건강해 보이셨고 동네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낮에도 쉽게 피곤해져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쉬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늘 하시던 말씀은 나이가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지 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웃분이 아침 소변색을 가끔 체크해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날 이후로 하루에 단 10초 화장실에서 소변색을 바라보는 작은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며칠간 유난히 진한 색이 계속되자 평소 같으면 넘겼을 상황이었지만 이번엔 마음속에서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 길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셨고 다행히도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더 늦었으면 피곤함이 더 심해졌을 겁니다. 조기에 알아차린 덕분에 관리가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할아버지는 그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든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물 마시는 양을 하루에 조금씩 나누고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가벼운 걷기까지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놓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남습니다. 큰 노력은 못해도 돼요. 이 나이에 중요한 건 작은 걸 매일 하는 거더라고요. 그 말이 참 깊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의 나는 어떤 작은 습관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나눈 내용을 짧고 선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0대를 위한 신장 건강 체크 루틴. 딱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 첫 소변색 확인하기. 진한 색이 며칠 계속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발과 발목의 붓기 체크하기. 양말 자국이 깊거나 오래 남는지 가볍게 확인해 보세요. 셋째,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기.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넷째,
소금 섭취는 하루에 한 걸음씩 줄이기, 국물 밥만 먹기, 젓갈 줄이기 같은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두세 번 혈압 체크하기. 기록해두면 흐름이 눈에 보입니다. 여섯째, 매일 12-10분 가볍게 걷기. 꾸준한 움직임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일곱째,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기. 피곤함, 소변 변화, 붓기. 이 조용한 신호들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이 7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이면 신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줍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중에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분명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장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내일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점점 더 조용해지죠. 그래서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어떤 날은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귀찮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고 지속함에서 오니까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가볍게 한번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이 정보가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앞으로도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